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수는 오늘 또다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40선에서 반등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다시 1930선에서 하락 중인데요. 어제 지수를 이끌었던 연기금의 매수도 오늘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3일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3일째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반등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내리면서 1,1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렇게 모멘텀 없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소폭의 오름세로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중 하락 반전하면서 1930선까지 밀린 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0.39% 하락하면서 193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오늘 장중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0.72% 상승하면서 52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7억 원, 3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위기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같은 재료들이 환율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 1,100원 선까지 떨어졌던 환율, 현재는 0.16% 하락하면서 1,102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만이 0.08%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포스코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67% 하락하면서 주당 9,500원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LG화학 역시 3.56%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공장 가동 연기에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0.97%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첫 설립 이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폭을 늘려서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은 1%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30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반면 SM은 엔터즈 중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8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다음은 현재 1.48%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버추어와 결별한 후 5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3,94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ENM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3%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7,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와 음식료주 등 경기 방어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77,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지역 남방공사 역시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이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6,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롯데삼강 역시 5%가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역시 1, 2% 내외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여행항공주 주가가 원화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0.80%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하나투어는 2% 이상의 상승 흐름, 자유투어가 10.76%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인데요. 안랩이 현재 13.19%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써니전자는 상한가 보였습니다. 오픈베이스 역시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2,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른손 역시 1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6,770원에 거래 중입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10%가 넘는 급등 흐름, 이외에도 모두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진인프라가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수 AMS 역시 9% 이상의 급등세, 동반성기 역시 8%가 넘는 상승 흐름, 세우글로벌은 14.96%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8개월 만에 3만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형 LCD 패널 부분 1위와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9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다시 1935포인트 6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역시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시장을 이끌기에는 힘이 역부족인가 봅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만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일 강하게 우리가 하락 출발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의 또 소폭 눌리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일단 미국의 어떤 대선 이 부분이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고 그렇다고 매도로 완전히 매도 기조로 전환이 됐느냐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좀 관망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러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죠. 이제 여러 가지 좀 정황상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약간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 특히 최근에 이제 기금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금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신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지수는 좀 탄력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은 좀 보여주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IT라든가 자동차, 화학주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업종 이런 쪽 대형주들의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 좀 약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역시 이러한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에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의 대안의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이러한 쪽에서 대안주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소형 그런 종목들의 그런 강세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미국의 대선 부분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은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형주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답답함의 그러한 흐름은 계속 느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중소형주의 종목 흐름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간적인 부분은 언제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미국의 대선 부분이 있기까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업종별로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지금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삼성의 부분보다 더 앞지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가 시장에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주가 LG 디스플레이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130만 원 선에 계속 유지는 좀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입니다. 계속 어떠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주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떤 수급의 부재 이러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좀 갇힌 그런 답답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로 다시 한 번에 이런 외국인이라든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수급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모바일 게임주도 물론 순환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뭐 엔터 관련 종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 쪽도 오늘 강하게 상승은 못하지만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특징으로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단일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뭐 문재인, 안철수 또 뭐 박근혜 관련 쪽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선 관련 테마들의 움직임, 이러한 정도의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거래소 쪽에서는 경기 방어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특징 좀 업종을 보면 뭐 다 말씀드린 대로 뭐 음식료업 그리고 뭐 전기, 가스, 제약 그리고 피팅주,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이러한 피팅주 모바일 게임 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기존에 강했던 그런 섹터들입니다. 음식료나 제약주 같은 경우도 실적과 이런 수급, 음식료 같은 경우 좀 기관들이 좀 선택을 한 그러한 섹터죠. 그래서 그러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강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기대라든가 방어적인 성격, M&A 뭐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밸류에이션상의 부담은 좀 생기는 그러한 상태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서의 어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약간 좀 곤란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 중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지금 피팅주 중에서 지금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지금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조정 이후에 강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컴투스라든가 뭐 게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먼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약간 뭐 조정을 받고 있고 좀 순환되는 차원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JC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내년의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컴투스나 게임빌이 더 큰 폭의 모바일 게임에서 성장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컴투스는 500% 가까이 증가가 됐죠. 하지만 내년의 성장을 보자면 오히려 위메이드가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올해는 위메이드는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하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대신에 내년에는 뭐 한 200% 이상 성장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시각에서 조금 더 앞으로의 상승의 폭을 보자면 오히려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에도 접근하는 게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오히려 좀 낫다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오늘 여행 관련주도 강한 흐름, 뭐 환율의 영향도 있고 호텔 사업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은 또 신규 매수를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종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뭐 대형주로 지금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를테면 좀 긴 시각에서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긴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SK 하이닉스라는 이러한 종목을 내년 뭐 상반기라든가 내년을 보고 좀 긴 시각에서 보고 접근한다면 이런 IT 쪽의 종목에서는 괜찮은 그러한 포트 편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긴 시각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투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기금에서는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금이 매수를 한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거기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긴 시각에서 보자면 물론 실적적인 부분은 업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죠. 3분기 그냥 컨센서스 수준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4분기는 오히려 약간 좀 감소할 전망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긴 시각에서는 이러한 종목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건설에서는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이 가장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리고 음식료업 쪽에서는 강한 대상이나 이런 종목을 좀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 가능할 수 있는 물론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3만 원 정도 온다면 그때 좀 매매 가담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게임주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 이런 종목도 오히려 반대로 컴투스나 게임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의 폭은 이 종목보다 좀 적을 수 있다. 좀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테마 쪽에서는 말씀드리는 이러한 가비아라는 SNS 관련 쪽 인물 관련 테마들은 지금 최근에 강한 반등들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 손실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선 기간도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죠.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예림당이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잉크테크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여전히 박스의 상단 부위 돌파도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는 항공주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한 상승이 보여졌다가 매물 구간에서 약간의 매물을 맞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또 방어주적인 성격이라든가 배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아직 이러한 답답한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KT라는 통신주 이러한 쪽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종목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 안에서 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시장은 좀 갇혀있는 구간 안에서 종목별로 중소형주의 강세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더 계속 좀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종목들 모두 현재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이 답보 상태인 만큼 접근은 조금 중기적으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아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개별 종목별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기에 상승을 보여준다.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실을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이 대선 후보 관련주들인데요.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신규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 나눠서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대선 관련 테마들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내일 한 번 더 나타난다면 또 이게 이 주식이 또 계속 갈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할 때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좀 자제를 하시라는 좀 뜻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NS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약간의 더 강한 그러한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일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상승까지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 테마주들 다시 재부상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접근 일단 자제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문의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목표 주가는 5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나 시장 기대치에는 상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아이스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이 부합된다면 목표 가격은 5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내다보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마켓 쉐어가 41%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블랙박스의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점유율이 35%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올해 블랙박스 시장 성장률이 12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해서 145% 증가한 4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제휴하는 통신형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보시자고 하면 중국 전체 지역에 대한 3D 맵 개발이 완료되면서 내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잠시 보시자고 하면요. 차트 보시면 지금 19,000원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투자자 동향을 좀 보시면 투신권에서 한 5일 정도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계속 보여드리면 이 19,000원 구간 이 부분에서 매물이 소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 턴할 수 있는 힘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0원, 특별히 손절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로 제시하시지 않으신 의견은 그렇다면 더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신가요? 그것보다는 예. 크게 밀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팅크웨어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강등당한 지방정부는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 무르시아 등 스페인의 주요 지방정부 총 5곳입니다. 무디스는 지방정부의 유동성 악화를 강등 배경으로 설명했고 현재 대규모 지방정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야후가 시장의 예측을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야후는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35센트, 매출 10억 9천만 달러의 3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주당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12%, 매출은 2% 가까이 증가해 시장 예측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야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유로존 전체의 재정 적자는 줄었지만 공공부채는 여전히 늘었습니다. 유로존 17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1%로 2010년 6.2%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87.3%로 2010년 85.4%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3일, 24일 이틀간 미국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대선을 2주 앞둔 만큼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FRB가 그 QE3를 통해 의결했던 이제 MBS 채권 월 400억 불 매입 이외에 그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단기 채권을 팔고 이제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이제 장기 금리를 낮추는 그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국제 매입 방안이 중단되는 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 그 추가적인 국제 매입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고용 지표와 이제 소비 시장의 개선세가 좀 더디고 그리고 재정 절벽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보다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QE3의 어떤 방향과 그 효과를 이제 자신하고 있는 미 연준의 이제 스탠스를 미루어 판단했을 때 근본 FOMC에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민주 공화 양당 간 이제 초박빙 상황의 어떤 대선 상황과 그리고 이제 재정 절벽 불확실성에 지금 현재 이제 버냉키 의장의 그 운신의 폭이 기존보다 많이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이제 고용, 소비 관련 지표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주시해보고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런 대응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죠. 국내 증시에서 수혜 종목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금일 애플이 이제 신제품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7.85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그리고 이제 외관상 기존의 아이패드와 유사한 형태의 태블릿 PC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새로운 운영 체제인 그 윈도우 8의 그 글로벌 출시와 함께 그 태블릿 PC와 그리고 기존의 그 노트북을 좀 결합한 형태로 좀 불리는 이제 스마트 PC 서피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액정부를 떼면은 이제 태블릿 PC가 되고 그리고 키보드 부분을 이제 결합하면은 기존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데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는 윈도우 8과 좀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기술주 주가 하락세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요. 애플, MS 모두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내놓은 만큼 그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증시 관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간 별다른 모멘텀 없이 계속해서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략 신제품 출시가 좀 반전의 실마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LCD 패널, 터치 스크린, 그리고 디스플레이 필름 부문,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 PCB 관련 좀 주요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스페인 지방선거 결과 좀 라우이 총리가 이끄는 이제 집권 국민당이 이제 갈리시아주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공기업 민영화나 이제 재정 감축에 따른 어떤 스페인 내부의 그 전국 불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전면적 구제 신청이 계속 좀 지연됐던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집권당의 어떤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좀 뒤이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 뭐 뉴스 계속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카탈루냐나 이제 바스크 등의 이제 분리 독립 운동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지방 정부의 뭐 대부분의 어떤 신용 등급이 다 정크 등급으로 이제 하향되는 등의 어떤 불안 요소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페인발 불확실성은 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일단 계속 시장을 옥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상의 질척거림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일단은 시장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간주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 승리로 인해서 그 라우이 총리의 행보가 빨라질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제금융 신청이 이제는 하냐 안 하냐는 식의 어떤 그 원론적인 어떤 논의를 넘어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저울질한 형태로 좀 발전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그리고 실적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지수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 인텔과 구글 등의 이제 미국 기술주의 이제 실적 부진 영향으로 이제 단기 급락했었던 미국 주식시장도 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 그리고 나스닥은 121선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다시금 이제 상승세를 좀 재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발표된 이제 중국과 유럽 제조업 지표들의 경우에도 그 회복 정도는 좀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이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그간 잡음이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았던 스페인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집권당의 승리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라오이 총리의 어떤 그 구제금융 신청 작업 그리고 운신의 폭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200일선의 어떤 지지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걱정보다는 좀 자신감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매크로나 어떤 환율 민감도 높은 어떤 대형 수출주보다는 식음료 내지는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 어떤 밸류체인 전반 등과 같은 이제 그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1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전망 듣고 싶고요. 그 안에서 수혜 종목들도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최근에 원달러로 강세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그 외환시장에서 한국 신인도 재고는 당연히 워낙 강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회원국 및 의장국이 저희 나라 채택되면서 워낙 강세의 이슈가 촉발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달에 이제 한국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 네.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적어도 한국 신인도 재고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화 강세의 어떤 근본적인 최근의 단기적인 이유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뜩이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어 왔었고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런 와중에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 자체가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었던 것들. 즉 그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서 원화로 환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그 3박자, 즉 신인도 재고와 투자 등급 상향 조정 그리고 채권 수요 증가 이렇게 3박자가 겹치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원화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수 방어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음식료라든지 내수제약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관련 업종들 중에서는 이미 52주 신고가 및 사상 최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천백선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은 물론 국내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시장에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내부 속에서도 어떤 수혜주와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강한 어떤 우상향 패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나쁜 재료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까지 3일째 오르고는 있지만 지난주 이미 500선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종목별 대응이 유효한 장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중소형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일부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중소형주가 끝물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이번 주 초에만 해도 이제 그 주말간에 걸치면서 송도의 GCF 그린 환경 투자 기금에 관련 소식들이 좀 추가되면서 또 다른 테마주 형성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시장의 유동성들은 재료와 이슈가 있기만 하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시장의 어떤 트레이딩 바이를 해보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쏠릴 의견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쉽게 흘러갈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얘기해서 지난주에 대형주가 잠깐 빠져가는 한 이틀 정도 장세가 있었지만 그때 쫓아갔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상당히 또 실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뷰 자체가 대형주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수익률은 한참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주길 바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강력하게 순매수해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주에 기관이 중소형주를 좀 공격적으로 매도해서 중소형주에 찬물을 끼얹고 대형주로 좀 자금들을 유입해볼까 했겠지만 역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대형주로 가지 않고 중소형주 쪽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금은 결정적으로 대형주에 기댈 수 있는 어닝 모멘텀은 작다고 보셔야 되고 중소형주에 기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그나마 수익률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제는 실적이 답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는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더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이번 네. 분기만큼 강력하게 이미지 메이킹 될 가능성이 높은 분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닝 쇼크 쪽은 대형주 쪽에서 있지 않을까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205포인트 하락했던 근본 원인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블루칩들의 어닝 쇼크도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날드 이런 다우지수 내의 편입 종목 중에 간판 종목들의 실적 부진이 상당히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었고요. 특히 IT 인터넷 기업의 대표 주자인 구글의 실적 우려가 글로벌 경기 위축의 시황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도 실적이 이럴지인데 한국의 기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히 대형주에 부담스러울 것, 즉 실적 시즌 돌입을 해도 기대치는 좀 낮게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절반 이상에서 거의 70~80%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분들, 즉 대형주에서 기대치보다는 중소형주의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더 드리면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대거 발표됐는데 아마도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은 7.4%로 7분기 연속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반기에 GDP 성장률의 감소 순감률보다는 하반기의 순감률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적어도 3분기에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4, 4분기에는 리바운드까지도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14.1%나 지금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했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20.5%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IMF에서 브라질의 GDP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는 올해 1%대에서 4.5%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중국의 단기적인 회복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CEO가 중국의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언론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중국 관련주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최근에 글로벌 SM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물론 GCF 관련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모멘텀도 결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셔야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제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이 조금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 관련된 중소형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에서 관심 종목 짚어주신다면요. 네, 원달러 환율 강세는 결국 내수주, 수입 관련주로 예. 많이 이렇게 평가가 돼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제품을 수입하는 네. 즉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중국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져서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거나 또는 한국으로 다시 수입이 돼가지고 내수 판매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소형 관심 종목으로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가 강력한 매물대인 2100선의 두터운 매물대를 통과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국적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중국 쪽에서 소비되는 경향도 강하고 또 그러한 회사들이 내수 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방어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상당히 대두되면서 52주 신고가 추세를 유지하시는 것 보면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해서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게임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또 중국 관련 ETF에 투자해도 코덱스 차이나 H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종목으로 펼쳐놓으시고 한번 트레이딩 바이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몇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 중국 업체 중에서는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가 중국 국적 관련주가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액터즈 소프트는 중국 관련 대표적인 게임주로 계속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요. 오리온과 빙그레 관련해서도 중국 모멘텀, 수출 관련 모멘텀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과 함께 타이거 차이나 ETF보다는 코덱스 차이나 ETF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는 다시 답보 상태입니다. 0.2% 정도 다시 내려서 1930선인데요.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조금 많이 올랐죠. 예. 그 마이너스 1.7% 출발을 했었다가 그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부분 같은 경우 여기는 선물 동향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청산을 하게 되면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주도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주도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에서 그 주도주가 없다면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매 동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계속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그리고 그 지수대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지수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계속해서 그 1920포인트에서 위로는 1970포인트 계속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도주가 나타나냐 그리고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매도 청산을 강하게 하냐 이 부분이 1970포인트를 돌파하는 어떤 키포인트 원동력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금 같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있을 오늘 저녁부터죠. 미국 FOMC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잘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양적 완화했던 그 목표치 있죠.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설정을 한 부분인데,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그 연준 의장께서 물가 같은 경우 3%, 그리고 실업률 7% 저기 전까지는 계속 양적 완화를 유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후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욱 중요한 건 3분기 GDP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GDP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 경기, 두뇌 우려감을 얼마만큼 해소를 시키느냐 그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때 1.9%였고요. 그리고 2분기 때 1.3%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GDP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소매 판매가 1% 넘는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GDP가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에서 한 1.9% 나오는 데마다 틀리긴 한데 어쨌든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어떤 그 예비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나 이런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들이 좀 이런 그 전망들이 힘을 받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뿐만 아니라 3분기 GDP 중요하다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주도주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 청산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197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관심 종목이 없으시네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관망하자 이런 의미신가요? 일단은 그 종목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 바이오스마트 이거 좀 번외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스마트를 죄송하지만 이번 주 추천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MA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성적이 이것도 좀 안 좋은데
K맥 같은 경우 일단 그 매도를 일단 손절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어쨌든 좀 시간이 된다면은 뭐 빨리 좀 손절을 말씀드렸을 건데 이건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화요일마다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매도를 하고요. 그 로켓 전기하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만 잠시만 좀 보게 된다면은, 로켓 전기도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쪽에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 5% 정도 수익인데요. 요거는 한 10% 넘는 선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추세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요거는 한 2250원까지 한번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드린 가격이 2270원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오늘 종가 쪽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장중에 좀 힘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2350원 이하. 그러니까 포트 가격을 2270원에서 2350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받았던 종목이 총 3종목인데요. K맥과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로켓전기입니다. 바이오스마트는 번외로 말씀해 주셨었죠. K맥은 현재 9% 정도 손실 중이신데요.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로켓전기는 4% 수익 보유 의견, 바이오스마트는 2.6% 정도 수익인데요. 역시 보유 의견이십니다. K맥 그리고 로켓전기, 바이오스마트 3종목 AS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일단은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조금 말씀을 좀 이어드린다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사신 분은 공식적인 매수가 2270원이 되겠지만은 오늘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2270원에서 2250원에서 23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가격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좋은 고점이죠.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날 가격을 좀 돌파하는 2600원에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2150원 설정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나 텀 때문에 그 전략을 좀 잡아주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종목을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그 전략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 말씀이 포트를 제외하거나 이런 별 말씀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포트를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전략까지 꼼꼼하게 담아봤는데요. 바이오스마트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찬가지 로켓전기, 바이오스마트 두 종목인데요. 참고로 한 종목 바로 K맥은 전략 매도 의견 주셨었죠.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로켓전기는 7,0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5,950원이었습니다. 매수 가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800원이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벌써 4%네요. 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오늘 접근도 가능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2,270원, 목표 가격은 2,6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50원, 수익은 현재 2%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